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대형주는 잘 이제 안 다루는 편인데, 사실 대형주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대형주의 시장이 오면 대형주만 강한 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이버는 그동안 참 오랫동안 안 살펴봤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월봉 바닥에서 많이 탈출해주는 형태고, 기술적으로 봐도 241선이 올라탔죠.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나 몇 가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제가 그 오전에도 많은 얘기를 좀 어제도 많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미증시에서 MS하고 메타, 알파벳까지 전부 다 AI의 영향으로다가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AI 분 MS, 메타, 알파벳. 그러니까 광고 부분이 잘 안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그 AI 관련이 되면서 AI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이제 AI에 점점 그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죠. 자, 유일무이 플랫폼 네이버 초거대 AI 날개를 달다. 24일 하이퍼클로버 X 공개, 이거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나 많은 그 전문가나 기업들도 네이버 AI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네이버의 이 호실적 또 네이버 출시의 기대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매출 부분이 꾸준히 늘어나죠. 영업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네이버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볼 때는 참조 참고 사항이죠. 모든 뉴스는 참조 참고 사항이지 뉴스가 꼭 주식을 올리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 누구도 함부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에서 오지 않으나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투자에 대한 책임 판단도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 이런 걸 보고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할 뿐이죠. 일단 일봉에서의 네이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평소의 거래량보다는 점점 거래량이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살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에서 수급으로 보는, 이렇게 뭐 투자자의 동향, 뭐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자, 이런 걸 수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만약에 3일 동안 외국인이 팔았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왜 샀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수급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때, 특히나 일봉이 아니라 월봉에서 우상향의 기술을 유지해 줄 때 우리는 이 친구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죠. 단지 네이버가 오늘 이제 5, 6%까지 올라왔다 하긴 했는데, 어제죠. 올라왔다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60개선이 수급개선이에요. 여기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 수급개선 자리가 정확하게 24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고점이 정확하게 24만 1,500원. 맞고 떨어질 때니 맞고 떨어진 거예요. 한 네이버 같이 무거운 지금 8%를 찍고 왔어요. 당연히 뚫어주게 되면 더 강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못 뚫어졌고, 대신에 주가는 아직 월봉 바닥권에 있죠. 이 친구가 만약에 60개선을 뚫어주고 깨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36만 원까지 열려 있기도 해요. 대신에 내가 만약에 네이버 같은 주식에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럼 살려는 자리는 월봉 바닥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이버의 주가가 이런 데 간 다음에는 일단 의미가 없죠.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여기 사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60개선을 맞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주봉에서 이제 그 수급선 뚫어졌죠. 매물대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이 자리가 변곡점 자리라 21만 7,700원 조정이 들어왔을 때 21만 원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일단 많이 밀렸을 때도 21선까지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최고로 밀렸을 때는 24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을 이제 차트를 볼 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쫙 당겨서 보는데 굉장히 그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길게 우상을 했거든요. 이제 241선을 지상으로 보고 이 밑에를 지하로 보게 돼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중에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그 22년 작년 10월 달부터인데 지금까지 한 8, 9개월을 계속 기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240을 뚫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정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즉 네이버의 위치는 괜히 낮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60개서 못 들어주게 되면 이런 데도 오고 이런 데도 오지만, 내가 만약에 네이버의 AI의 기술력 믿는다면, 또 24일 날 AI 그 출시 공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특히나 이제 24일이면 이번 달 말이 되게 되는데, 저러한 효과로 인해서 이번 달 말 종가상 60개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추세가 우상향 기조를 타고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굳이 매수하시려면 제가 5만 5천 원부터 6만 원까지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에요. 그러면
20개선 올라타고서 이런 데까지 가죠. 이렇게 주가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이버도 대형주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20개선과 60개선 올라타게 되면 결국은 이런 데까지 간다. 대신에 조정받고 또 가겠죠. 특히 AI 신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중소형주 하는 걸 되게 겁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상장폐에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런 주식이 싫다면 대형주가 좋다. 그럼 네이버 같은 친구들은 이 공간에서 분할매수 하시면 나중에 아마 좋은 그 계좌가 좋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